네, 저희 오늘 두 번째 사연 가볼 건데 네. 전화를 보통 마치실 때 통화를 먼저 끊으시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저는 항상 먼저. 변호사님은 어쨌든 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먼저 끊으실 때가 예, 예. 다른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 생각을 하고 끊고 막 해본 적이 나도. 없어가지고. 나도 이건데. 그러면 안 끊긴 적 많다, 의외로? 그래요? 없던데요? 아니, 나도 모르겠네. 아니, 아마 길지 않아도 켜놓은 상태로 흘러갔을 수도 있어요. 저 그래서 그냥 끊거든요, 항상 먼저. 저는 그걸 되게 신경 쓰는 편이거든요. 왜요? 떳떳하지 못하는 아니 연애할 때 그러신 적 없으세요? 한창 어릴 때 연애하면 네가 먼저 끊어 뭐 이러면서 한 그런 거 했었죠. 3시간, 4시간. 어릴 때. 근데 그게 저는 뭐랄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저는 끊을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보통 그렇게 습관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뭔가 저처럼 습관이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잘못된 습관이 낳은 사건이다 이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기 안 끊어져가지고. 네. 아.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대충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예상 가네요. 이 사연은 신유진 변호사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갑 선생님. 변호사를 만날 생각인데 그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 이렇게 메일 드립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7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일주일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먹이려고 밀푀유 나베를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몇 시쯤 도착할 건지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 일이 늦어져서 야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새벽이나 되어야 들어갈 것 같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자라고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을 텐데 어렴풋이 TV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통화 종료를 누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무실에서는 TV를 틀어놓을 리가 없잖아요?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탁자 같은 곳에 전화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고는 웬 여자와 대화를 하더군요. 처음에는 일 이야기를 하기에 직장 동료인가 했는데 서로 건네는 농담이나 뉘앙스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1시간 반 동안 남편과 여자의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이어서 둘이 섹스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오래도 하더군요. 저와는 관계가 없은 지 1년이 넘었는데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1시간 30분 분량을 다 녹음했습니다. 섹스하는 도중 그 여자가 제 얘기를 하더군요. 와이프는 이렇게 안 해주지? 이제부터 나랑만 해. 나름대로 수위 조절을 한 내용입니다. 유부남인 것도 다 알고 있더군요. 손발이 떨리고 이가 부딪혀 깨질 정도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저히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딸이랑 친정에 잠깐 가 있겠다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여자랑 보낼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은 아직 이 사실을 모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알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남편 동료들이 이따금 집에 와 회식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얼굴일까 봐요. 그날 이후 끔찍한 생각이 끊임없이 이어지더군요. 내가 남편 상간녀를 집에 초대해서 밥을 차려주고 차를 내어준 거였나? 그 여자는 교양 있게 나를 대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내가 없는 사이 내가 눕는 침대에서 그 짓을 한 건 아닐까? 이러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제가 들은 그 소리들이 앞으로도 머릿속에서 지워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쵸, 바람을 핀 걸 안 거랑 바람을 핀 현장을 목격하는 거랑은 약간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진짜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데미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미지가 클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소리를 직접 들었다는 게 너무나 맞아요. 정말 그 1시간 반 동안 들으면서도 심지어 그 섹스하는 소리를 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은 남편의 간통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는지, 남편의 재산은 저와 공동 명의인 아파트 이외에 시골에 있는 선산 지분과
조그만 텃밭, 외제차, 그리고 2억 조금 넘는 예금과 주식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월 수입은 600에서 700만 원 가량 되고요. 위자료로 아파트와 함께 양육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끊겨가지고 네. 뭐 곤란했던 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으신 적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얼른 끊어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되게 어릴 때 얘기예요. 여자친구가 한 6살 연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말을 되게 잘 듣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밤에 너무 놀러 나가고 싶어가지고 잔다 그러고 나이트에 놀러 간 거야. 막 놀다가 전화가 와서 네. 황급히 조용한 곳으로 막 가가지고 네. 전화를 받은 다음에 뭐 자려고 누워 있었어. 잘 자. 그래 자 이러고 했는데 여자는 이미 초기에 이제 밖이라는 걸 느낀 네. 거죠. 근데 얘가 전화를 안 끊은 거야. 안 끊고 뒷주머니 이렇게 꽂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트에서 뭐 노는 소리, 당연히 음악 소리, 그리고 여자들 부킹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몇 명이서 오셨어요? 어디예요? 다 들어갔는데 웃긴 거는 6살 만에 연상녀가 안 끊고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40분 정도 이미 지났는데 전화기가 켜진 걸 딱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들고 그 조용한 데로 가서 일단 전화를 딱 끊은 다음에 미친 듯이 집으로 가가지고 자는 척을 딱 하고 있었대요. 네. 침대에 딱 눕자마자 띵동 띵. 어머, 언니가. 우와. 그래서 최대한 이제 뻥치려고 어쨌든 최대한 이제 무마해보려고. 네. 그거 어떻게 무마해, 근데? 그러니까 되게 순진한 생각이죠, 어리니까. 자다 나온 척하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따기를 싸다기라는데 시원하게 맞았다고. 포켓몬 고수야겠네 이게. 그런 적은 있어요. 문자 잘못 보내가지고. 아, 맞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는 과외 선생님한테 이제 뭐 과외를 뭐 미룰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봤다 과외 선생님이 응, 안 돼. 이랬는데 친구한테 과외 선생님이 문선이야. 문선 인연이 안 돼.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내가 문선이다. 이러고 보낸 거야. 대학생들 교수님한테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 엄경천 짜증나. 리포트 또 내줬어 이랬는데 나다. 근데 이건 좀 약간 진짜 충격적이네요. 근데 어떻게 전화를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지? 저는 만약에 전화를 이렇게 몰래 듣다가 약간 뭐 이런 둘이 막 밀착하거나 막 섹스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면 막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잘 녹음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도 1시간 30분 분량을 다 녹음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일이어가지고 제가 이 사건 봤을 때 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 이거 엄 변호사님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이 녹음 파일 이거 증거로 사용하기 괜찮습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통화 형법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가 녹음을 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걸? 그러니까 전화를 안 끄는 것에 불과한 건데 네. 그거는 녹음이라고 이렇게 거기 하기 포함되기가 어려울 것 녹취를 같아요. 하긴 해놨어요 타인 지금. 간의 대화에 대한 녹음이니까. 그러니까 나랑 통화를 하다가 내가 그 후에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한 건 아니고 난 안 끊을 소리잖아요. 그걸 부작위에 의한 녹음 이렇게 평가될 수도 없고 내가 끊어야 될 법적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은 나랑 통화하다가 들린 소리를 그냥 들은 건데 그쵸. 그거를 이분이 뭐 일부러 녹음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그걸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쵸? 이 포인트. 그게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여자분은 애초부터 통화한 게 녹음할 목적이 전혀 없었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 쪽에서 이 여자분한테 들릴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녹음한 게 아니고 내가 이걸 이럴 경우에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끊어야 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만약에 그런 의무가 있다면은 아니죠. 이거는 남편이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들려주려고 했나 보구나. 아니, 그걸 원래 들어가서 예, 녹음한 예. 게 아니라 네, 맞아. 남편이 어떻게 보면 이 소리를 들려준 거예요. 맞아. 어.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건 되게 저- 쉽게 말해서 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줍줍. 맞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줍줍. 내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 소리를 듣는 거. 원하지 않았지. 원하지 않았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연이 있을 때 그 핸드폰에 자동 녹음되는 기능이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안드로이드는 그렇습니다. 다 자동으로. 네. 특히 LG폰은 그냥 내 의사랑 상관없이 다 돼요. 그리고 티저나 이런 거는 정말 녹음이 자동 녹음 기능이 있다는 저도 그걸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녹음되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했던 것 네, 같아요. 앱이 예.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면은 바로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굳이 이렇게 통신비밀법 위반에 대한 논란 여지를 두지 말고 내가 마침 그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뭐 이런 아예 분쟁의 소지가 없잖아요. 내가 의도적으로 녹음 버튼을 누른 것도 아니고 타인 간의 비밀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내 전화기는 끊어지지 않았는 걸 인지하고 자동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음한 것뿐이다. 그러면 깔끔하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녹음을 눌러야 녹음이 되는 그런 폰이었다고 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래 끊어 이러고 그 후부터 녹음을 시작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녹취록은 전체를 다 내진 않거든요. 중요한 부분만 냅니다. 이것도 꿀팁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 녹음 파일을 제출을 하더라도 이 사연자분이 불이익을 당할 건 없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불이익을 당할 게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그래도 그런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상대방 변호사가 공격을 해서 이건 비밀 녹음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 핸드폰이 자동적으로 기계 인식에 의해서 녹음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조작이 들어가지 않았다. 뭐 이 정도의 어떤 변명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네.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그렇죠? 사람이 행복하고 어떤 윤리적인 거를 기준을 찾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비법에 걸린다고 했을 때 일단은 와이프가 집요하게 뭔가를 찾으려고 했던 정황도 아니고 네. 그냥 남편이 전화했다가 지부주의로 전화를 안 끊어가지고 와이프가 원치 않게 들었던 거라서 아니 누가 남편 바람피는 소리를 듣고 그냥 넘어가요. 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녹음 기능을 눌러서 했다는데 이게 그게 인정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왜냐하면 상대방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약점을 파고들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괜히 물고 고소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할까봐 이런 조언을 드리는 거죠. 애초에. 네. 그리고 중요한 팁. 우리 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통신비밀법 위반 사항일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내고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실형 원래는 징역형밖에 없는데 집행유예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불법 녹음을 했다라는 거를 떳떳하게 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절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더라도 불법 녹음 자료는 선뜻 제출하는 게 아니다.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사실 이거 잘 그렇습니다.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네. 뭐 제가 했던 사건들에도 이렇게 불법 녹음 자료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이 불법 행위를 자인하는 그 증거를 첨부해서 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뢰인분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테니까 감내하겠다. 제출을 해다오. 이걸 제출을 안 하면 이것들이 평생 반성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제출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제 상간녀가 유부녀였거든요. 그 집으로 송달을 해다오. 그 집으로 송달을 해주고 그 집으로 가압류도 걸어다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이제 복수의 개념에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소를 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그 상황에서 고소를 하는 것도 조금 변호사를 만나면 합니다. 그렇군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예, 그 신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서는 그런 경우에 뭐 녹음이나 비밀 대화를 듣거나 그런 걸 금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걸 끊었다니 얼마나 될까요, 그죠?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중간에 끊는 중간에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게 다른 여자랑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비로소 눌렀다고 하더라도 그 형법에서는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 안 하는데요. 이걸 맞아요. 책임 조각 처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일단 끊어야지 이렇게 강요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니면 이게 그냥 이런 건 어때요? 내가 녹음해놓은 거 이거 증거는 확실히 갖고 있는데 그냥 제출하지 않고 내가 전화로 들었다. 보통 그걸 녹취록은 안 내고 대화 내용을 아주 상세히 적어내죠, 쌍따옴표로. 그러면 그럼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럼 법적으로 뭐 저쪽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라고 해서 녹음을 했던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 쌍따옴표로 짝짝 있으면은 소름 돋거든요, 그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합법적으로 녹음을 하려면 상대방한테 알려야 되죠.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녹취한다. 아니죠. 내가 대화자인 경우에는 여기서 10명이 얘기를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이름이 통신비밀보호법이거든요. 대화가 비밀이어야
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대화자 사이끼리는 녹음을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대화의 비밀은 아니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거 타인간. 아니다. 그렇죠. 응. 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들어가는 대화면은 지금부터 녹취한다 아니고 그냥 녹취해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건 대화의 비밀이 아니니까. 그렇게 비밀스러운 되는군요. 대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가 문제거든. 타인 간. 근데 나는 타인 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안에 있잖아요. 타인 간이 아니라 그렇죠. 나도. 그러게도 평가할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남편하고 나랑 통화하는 네, 네, 중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그냥 그랬어. 좋았어. 와이프는 이렇게 안 해주지? 와이프 아니야 나는 안 하지. 1년 좀 넘었어. 계속 대화자. 나 대화하고 있잖아. 나 누구랑 얘기하니? 막 중간중간에. 대사를 좀 쳤어야 된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 지금. 나 여기 있다. 일단은 제가 대략적으로만 이렇게 쭉 봤거든요. 아파트, 선산 지분, 텃밭, 외제차, 2억 조금 넘는 예금과 주식. 아파트가 얼마냐가 관건이지만 대략 그래도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아닐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러면 10억, 최소로 네. 10억 정도로. 공동명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지분이 또 근데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60%, 공동명의면 40%. 보통 2분의 1 반반이니까. 가능성이 많은데. 예. 반반이라고 2분의 1 했을 보고, 때. 예. 그럼 일단 5억은 이 사연자분이 가져가고 그리고 남편 몫에서 또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위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있는 것 중에 밀폐유 나베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아, 이거 이제 와, 근데 남편이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먹으라고 밀푀유 나베를 준비하는 이 마음이 너무 나베라는 게- 마음이 아파요. 정치인, 아니, 그 다음에 아니고요. 네, 밀푀유 나베라고 해서 야채들 이렇게 예쁘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고유 명사야, 잘 이게? 담아가지고 샤브샤브처럼.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근데 의외로 정성스러운. 간단한데 이제 좀 재료 준비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예쁘게 이렇게 담고 그래서 보통 신혼부부들이 이거 많이 해 먹거든요. 아니 그분인 줄 알고. 그분은 밀푀유 나베가 아니라 그냥 나베. 아, 그렇습니다. 아, 웃겨. 네. 아까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예, 많이 참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다른 사건, 뭐 협의로 가라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은 협의로 갈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협의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나마 잘못한 사람이 싹싹 빌고 눈치를 보고 쩔쩔매고 막 그런 상황인데요. 이 남편은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이렇게 모텔에서 자신의 어떤 그 외도 행각을 벌이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동안에 어떤 이 남편이 잘못을 뉘우칠 것 같은 그런 막 모습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집까지 데려왔을 수도 있는 대담함이 있는 놈이에요. 그거 아직 모르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왠지 자기가 알 것 같아. 직장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했고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뭐 아내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이 남자는 뻔뻔하다. 굉장히 뻔뻔하다. 직장 동료랑 아내한테는 그냥 당연히 그냥 뭐 야근에 일에 바빠라고 해놓고 직장 동료랑 그렇게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직장 동료 입에서 와이프는 이렇게 안 해주지 나랑만 해 이런 말이 나오도록 어쨌든 간에 이 남자는 막 반성하고 막 싹싹 빌고 막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 돈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바람난 남자 중엔 꽤 많은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바람은 바람이고 돈은 돈이다. 난 너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너한테 다 줄 이유가 없다. 그래 내가 잠깐 바람 폈기로서니 너 딸 데리고 혼자서 전업주부인데 너 그렇게 혼자 살 수 있겠어?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월수입도 6, 섣불리 700이면 되게 크거든요. 네, 섣불리 협의 이혼을 제안할 건 절대 아니다. 이 사람 봐가면서 해야 돼요. 좀 이렇게 찌질하고 아니면 좀 이렇게 남자 엎드리거나 좀 그런 사람한테는 협의를 던지면서 아니, 진짜 막 죽을 죄를 졌거나. 네. 협의를 던지면서 죽을 죄를 져도 뻔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뻔뻔한 사람들한테 절대 안 먹힙니다. 협의로 갔다가는 괜히 시간만 끌고 낭비만 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정말 그리고 막 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악질들은 네. 해준다 그러고 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악질. 너덜너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게 목을 치려고 하다가 못 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는 굳이 협의로 가는 걸 저는 절대 비추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여성분이 지금 굉장히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상간녀가 누군지 알아내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지금 마음이에요. 정말 이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상간녀에 대한 그 위자료가 크지가 않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맞아요. 뭐 1,000에서 3,000 하인데 그 위자료 때문에 상간녀를 알아내고 소송을 진행하는 고통을 받느니 안 알아내고 사는 것도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냥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든 내가 작사를 내야 돼. 상간녀한테 소장 보내야죠.
소장을 보내서 녹취록 첨부해서 네가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이 집으로 보내고 싶어. 회사로도 보내고 두 개 다 보내고 싶어. 어떡하지? 여기서 또 이제 상간녀가 유부녀면 또 난리 나는 거죠. 더 좋지. 난리 나는 거죠. 더 좋아.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상간녀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되는데 그런 게 마음이 더 편해질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해가 가요.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그런 뭔가 심증만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랑 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랑 또 내 눈으로 확인했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근데 천지차이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를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그 전에 만나던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땐 뭐 누구랑 만나서 뭔 짓을 했건 막 이런 뭐 상관없는데 누군지 알게 됐어. 사진을 봤어. 알게 되면 약간 그 신경 쓰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 알고 싶지 않다라고 마음을 정하시고 변호사를 만나셔야 돼요. 딱 정해야 돼. 내가 이 상간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은데 변호사를 만나면 또 저 같은 막 열받아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라도 상간소송을 하게 되면 가장 빨리 이혼을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 이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지금 아주 뻔뻔해. 그리고 여자분이 너무 순진하게 속고 썼다. 지금 여기 사연에도 보세요. 밀푀유 나베 그 손 많이 가는 거를 결혼 10년 차인 남편한테 밀푀유 나베를 해주는 그니까요. 결혼 10년 차에 누가 밀푀유 나베를 해줍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솔직히 보세요. 밀푀유 나베라는 건요. 그 부부간에 단둘이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진 찍어서 맞아. 올리려고 맞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맛도 아니거든요, 이거. 네. 근데 야, 그 손만 어쨌든 귀찮잖아. 네, 맞아. 굳이 그냥 남편한테 귀찮기만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용기를 내서 상간녀 면상에다가도 소장을 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상간녀 법정에 좀 나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정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사바사인 것 같아요. 저는 저라면은 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냥 그건 빼고 진행. 과감히 포기. 상간녀를 혼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 저라면. 그러니까 내가 신원을 알게 됐을 때 받는 데미지가 더 클까? 이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 더 클까를 근데 비교해보면 그런 건 있잖아요. 저는 약간- 그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회사에서 멀쩡히 맞아, 이 맞아. 두 남놈 두 년놈들은 같은 회사 다니고 있다니까. 회사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둘이서 행복하게 계속 회사를 다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내가 이 남자를 이런 짓을 했지만 내가 이 아이도 생각하고 아이도 뭐 아빠 좋아하고 이러니까 내가 참고 살 거야. 이러면은 그 상간녀를 안 몰라도 보고 돼. 그냥 냅둬야 되는데 어차피 이 남자랑도 깨질 그러니까. 판이면은 그러면은 확실히 찾아내서 망신도 주고 돈도 뺏어 오고 이래야죠. 다 같이 그냥 전쟁터로 가보자. 네, 그쵸. 어차피 이혼할 비싸지러 건데. 오자. 아니 이 여자 너무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회사에 남편이랑 같이 직장 동료로 계속 다닐 거 아니야. 맞아. 나는 그거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남편한테 약간 인질로 잡는 거야. 너 나한테 이렇게 퍼센테이지 많이 안 주면 나 상간녀 소송 해버린다. 얘네 집에 다 뿌려버린다. 이렇게 해보면은 남편은 또 얘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상간녀 소송 하지 마. 내가 줄게.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걸 받고 또 상간녀 소송 해. 그지? 쌀거라. 복수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방법이다. 보통은 그렇게 돈을 줬을 때는 안 하는 걸 합의서 받죠. 나 변호사가 낍니다. 이분들 너무 순진해. 그러면은 아쉽다. 법적 효력이 없는 걸 써주는 아쉽다. 척하면 안 되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연을 주신 분은 이대로 이혼하면 암 걸릴거든. 5년에. 맞아. 안 난 걸릴 그래서 것 같아. 물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전업주부인데 남편이 외도를 보고도 몸이 아프다 그러면 친정으로 가. 회피하잖아요. 나중에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꼭 마음에 거리가 있어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그게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이 이게 보세요. 걸립니다. 암. 막 이게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어. 바로 거기서 대답을 탁 쳐버려. 그런 사람이 부러워. 평생 부러워할걸? 이분은 나 되게 좋아할 거야. 사연자분이 신유진 변호사 같은 저렇게 바로바로 막 그냥 툭툭 튀어나가는. 어쩌면은 신유진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하러 온 순간부터 되게 마음이 펑 뚫어지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정말 사이다 변호사.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안 보고 평생 살면서도 정말 괜찮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결정을 하는데 그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그 여자를 용서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용서해주지 않은 여자가 정말 어디선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자기는 아무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잘 살고 있을 것만 생각하면 10년 뒤, 20년 뒤도 치밀어 올라와. 근데 10년 뒤, 20년 뒤는 소송도 못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3년밖에 안 3년 내로는 해야 돼요. 네, 이 여자에 대해서 3년 내로 알아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후회한다니까. 이게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후회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뭔가 후회되거나 밤에 잘 때 이불킥이 뭔지 몰라. 밤에 누우면 자. 근데 지금 이거를 알아내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살아도요. 이게 뚝뚝뚝뚝 솟아올라. 내가 왜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했지? 내가 등신이었어. 내가 그년 왜 좋자고 그년한테 왜 그 복수를 안 했지? 그러니까 혹시 막, 굳이 얼굴까지 알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불킥한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일단은 뭐 우리 사연자분이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은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수준 보상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그래도 내가 그 년놈들을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생각했을 때 그마저도 좀 치유가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끝까지 요거를 다 좀 받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께서 결정적으로 휴대폰으로 녹음한 음성 파일 좀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초반에 이렇게 약간 옥신각신 하긴 했지만 어쨌든 남편하고 통화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증명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재산은 뭐 지금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한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5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40~50% 정도는 40~50% 정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저는 처음에 굳이 그 여자 얼굴까지 내가 봐야 되나 라고 해서 상간녀성성은 나라면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얘기 듣다 보니까 신변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요. 나중에 되게 기억날 것 같아. 나중에 너무 열받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두 사연 다.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빼박 이혼. 나 너무 축하드려요. 이혼 웰컴.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진정하시고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거랑 이 사연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남편이 모르잖아요. 아직 아내가 안다는 걸 남편은 모르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터트리는 게 제일 유리한가요? 이 지금 상간녀에 대한 증거가 지금 없으니까 그건 확보는 해야 돼요. 예. 왜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하냐고? 아니, 어떻게 그거 알아내지? 쉽죠. 어떻게요? 아니 남편 퇴근 시간에 또 늦겠다라고 할 때 하는 그럴 여지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이미. 근데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알아내는 건 근데 쉬워요. 흥신소를 붙여도 되잖아. 그리고 흥신소 안 붙이고는 내가 어떻게 알아봐? 남편이 이 아내가 아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남편 핸드폰 휴대전화 패턴 푸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모를까요? 난 알 수 있다고 보거든요. 패턴 어떻게 풀어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막 패턴도 막 엄청 복잡하게 막 해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풀어내더라고요. 상대 같이 이렇게 동거하는 거.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는 남편은 정말 그 찰나의 순간이라도 부지하게 패턴을 여는 거를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사실 이럴 때가 제일 포인트긴 하겠다. 어떤? 방심하고 있으니까 신경 안 쓸 때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같이 있다가 그렇죠. 핸드폰 서로 보다가 여기 누구 뭐 있네? 뭔데? 그리고 서로 이렇게 건네주면서 보잖아요. 그럴 때를 은근슬쩍 연기 너무 어려워. 아니야, 연기 너무 어려워. 이런 놈들은 이렇게 건네주지도 않아. 응. 절대 안 건네줄까? 그리고 이 연락하는 걸 다 지울 수도 있어. 연락하는 그럴 수 거. 있어 맞아요. 가기 전에. 하여튼 패턴을 열어 놓으면은 바로바로 순간순간 다 지운다기보다도 지금 전혀 저 눈치를 못 채고 이 안에 막 밀폐유 나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놈의 민폐나베. 어쨌든 흥신소가 변호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흥신소를 통해서 다른 사람 미행을 한다거나 네. 요즘 큰일 납니다. 미행도요. 나중에 스토킹법 9월 달부터 시행되잖아요. 미행이라는 게 스토킹이랑 비슷하게 돼서 그게 큰일 나요. 그래서 스토킹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흥신소를 변호사로서 그렇게 드릴 말씀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흥신소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네. 그런데 안 됩니다. 변호사로서 진짜 불법입니다. 네. 흥신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아이고, 흥신소 진짜 큰일 그냥 나. 개인적으로 하세요. 근데 사실 남편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러니까. 주의를 기울이면 어쩌면 주의할 금방 알 수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어. 그럼요. 금방 알아내 이런 거. 바람 피는군요. 금방 잡아내요. 특히 이렇게 모텔 가는 것들. 아이고 진짜 이 남편 차 아이고. 차 블랙박스만 그렇지. 받아가면. 근데 그런 애들은 블랙박스 다 삭제. 다 지워, 다 지워, 다 지워. 친한 놈이니까 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블랙박스 이런 것도 꼭 한 번씩 은근슬쩍 아직 눈치 못 챌 때 하셔야 됩니다. 맞아. 은근슬쩍 좀 보시고. 이걸 잡아야지. 그래서
물어보신 게 이제 어느 타입 터트리냐는 건데 뭔가 그죠?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모든 증거가 다 터뜨리겠죠. 확보됐을 예. 때. 확보됐을 때. 더 이상 확보하기가 어렵고 여기서 그죠? 저는 이 경우에 우선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지게 해서 만약에 그 상간녀 전화번호를 안다면은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직에 상간녀 주소를 알면 그게 남편이 있는지 그죠? 이게 남편이 알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타격이 있는지까지도 파악하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엄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남편이 또 핸드폰을 안 꺼가지고 발각된 그런 사연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에게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두 분의 변호사님들의 법적인 조언과 더불어서 또 인간적인 내명으로서의 공감까지 같이 더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로 뭐 잘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팩트들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함께 나눠보면서 이야기도 얘기하고 또 조언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본격 이혼 권장 방송. 지금 헤어지러 갑니다!